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어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녀오셨어요? 예, 당연히 다녀왔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궐선거에 이렇게 많은 관중이 모였을까? 구름 같은 인파,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가 있었고요. 상당히 분위기는 고무됐고 무슨 콘서트장 같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다 불빛 비추고 예.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나리오별로 나눠보면 언론의 예상으로는 이겨도 크게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신승하면 그것도 별로 큰 득점이 아니다. 만약에 지면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왜냐면 있다. 국민의힘 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네. 마치 국민의힘이 질 것을 예상하고 작게 지면 이기는 거다. 젖잘싸.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은 신승하면은 큰일 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언론이 몰아가는 거 보니까 네. 언론이 국민의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권자들은 언론이 그렇게 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근데 저희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가봤더니 국민의힘은 좀 전의를 좀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의를 상실했다? 국회의원들이 소리 크게 지른다고 표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발산역에서 6시 집중유세 끝나고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곱창집에 가서 곱창도 먹고 또 옮겨서 예. 치킨집에 가서 치킨도 먹으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거기 있는 손님들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선거 때 한 번도 못 본 일인데 자발적 그 지지자 운동원들이 요즘은 이제 25cm 이 편말을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진경훈 후보를 뽑아달라 이런 것을. 예. 그걸 갖고 다니면서 도로 골목골목 다 누비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발적이었다. 네. 예. 그런데 그때 마침 김태우 후보 차량이 왔어요. 근데 그 유세를 하는데 지지자들이 계속 진경훈을 외치니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라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그랬다.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그 시나리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크게 이기면 어떡할 거냐. 왜 이걸 물어보셔야지. 지금 최경영 기자 지금 지는 것을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어떤 뭘 기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그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지 않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끝까지 내일까지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라는 것은 모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또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이 질 것을 전제하고 작게 지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기기는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나올래 유세를 하고 그 인증도 했는데 요거는 반갑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불편한 상황입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지원 유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99로 한다면 송영길 대표 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나 유권자의 영향력이나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n분의 1 수천 명이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 명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가서 또 유명인이 한 명이라도 가서 손잡아주고 악수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됐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 이후 체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끄떡 없어. 건재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보통 이것도 언론 탓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열이냐 아니면은 통합이냐 아니면 그 어떤 그 처벌을 하는 거냐 제재를 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영장 실질심사 기각 예. 이 전과 이후가 같은 건 있겠죠. 이재명 대표 당대표 그만둬라 예. 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네네. 예. 뭐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렸다면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그것을 꾸짖는 질책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그것이 좀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죠. 이 뉘앙스,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아니 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천해야지 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긴 하죠. 당에 도움이 돼야 공천을 하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 아니 당연한 얘기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반대로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시초가 진박 간별사다. 우리 당 안에서는 수박 간별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걸 주체와 객체를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주체와 객체를 헷갈리면. 진박 간별사는 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한 짓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표를 받을 사람들이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표를 받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니까 심판을 받은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수박 소위 말하는 저는 예. 뭐 그 용어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박 간별사라는 것은 표를 줄 사람들 유권자들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 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바꾸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예측 가능한 네. 시스템. 1년 전에 총선 1년 전에 저희는 룰을 다 정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이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 50%도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권리당원들은 그렇고요. 그런데 권리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전당대회 때 77.77%였다면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8.88%가 되지 않을까.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흔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권리당원들이 곱게 볼 일은 없겠죠. 예.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거나 네. 그 전에 보면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 자, 근데 이것도 그런 어떤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 이것도요. 예. 제가 하나 정리를 할게요. 예. 지금 언론인들이라든가 언론에서 또는 칼럼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예. 제 스스로 제 입으로 징계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네, 징계를 예. 꺼낸 적이 없고요. 말을. 그다음에 가결표 색출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고요. 색출이란 말도 꺼낸 적이 당연히 없다. 예. 축출 숙청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해석하면서 용어를 썼고 그것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것을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잘못 얘기하는 것은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런 거고요. 우선 저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예. 최고위원회에서 부결 입장을 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당무위원회에서 부결 결의를 했고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당론이죠. 그런데 가결표를 찍은 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색출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네. 또 처벌도 불가능하고 예.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헌법 정신에 비추었을 때 그렇죠. 당론과 관계없이 의원은 소신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무엇이 해당 행위가? 그래서 예. 지금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했습니다. 가결표 찍은 사람들을 징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 방송에 나가서 예.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벌해 주세요. 예. 징계해 주세요. 예. 라고 올라왔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도부 입장은 관련해서 그래서 예. 지금 언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걸 들고 제대로 칼럼도 쓰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고위원회 당대표는 예. 비상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징계. 해당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다. 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비상징계를. 그런데 당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자임으로 징계 처분을 해 주세요라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그게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오면 입장을 의무적으로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을 어떻게 할까? 숙고 중에 있다. 숙고 중에 있다. 그게 다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언제나 나오나요? 뭐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런데 나올 무슨 가능성이 높겠네. 아니 무슨 태극기 부대 이런 지지자들도 누구 뭐 죽여라, 숙청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걸 기사로 씁니까? 근데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치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서 가짜뉴스성 기사를 이렇게 남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서요. 언제 징계, 숙청, 축출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계속 본인들이 띄우고 해석하고 그 용어 사용하고 제목으로 붙이고 그리고 지도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그 단합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일까요? 단합 메시지는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그리고 당대표 연설 그 당선 연설부터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해온 얘기예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착하게 살자 하는 것이 뭐 항상 하는 말이지. 착하게 살자. 오늘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그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임명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원식 더 심한 사람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김행 같은 경우는 뭐 김행랑, 주랭랑, 김행방불명 이런 뭐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처럼 도대체 청문회 뺑소니 하는 사람은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여론이 심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잠시 미루는 것 같고 미루는 윤석열 정권 특성상 거기가 후퇴는 없지 않습니까? 우회전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그냥 직진이지. 그 보궐선거의 끝나고 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할 것이다. 뭐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걸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그거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근데 신원식 후보 지금 신원식 장관이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뭘까요? 아니 뭐 매국노 이완용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군사반란 뭐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되겠습니까? 지금 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이면은 좀 따뜻한 곳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제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화제인데 이거 뭐 화제예요? 불났어요? 뭐 좌우지간. 아니 근데 이건 홍준표 시장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 살 길 찾아서 간 거다. 제 살 길 찾아서 갔다. 비윤의 비애다. 비윤의 비애다. 친윤이었으면 해운대에 그냥 놀러 앉았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 홍준표 시장도 선당우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은 것 같다. 제 살 길이 아니라 제 살 길을 찾았으면 해운대에서 찾았겠죠. 근데 이제 험지 사지로 간다는 것은 살 길이 아니죠.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명분을 갖고. 이것도 뭐 언론 분석이라 마포을에서 나올 거다. 정원님 지역구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서울에 출마한다면 어디로 갈 거라고.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습니다.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약체다.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들어와라.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죠.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그리고 누구도 얘기하던데 마포을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일 겁니다.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네네네. 그 지금 뭐 상암동 그 성산이동 이런 데 가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마포 상암 쓰레기 소각장 추가 폭탄 투하로 온갖 프랭카드 다 붙어 있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매우 흉흉하죠. 예. 지금 더군다나 그런데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여하튼 속내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원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 칭송을 하던데 높이 평가 하는 듯해요. 근데 이제 속 사정은 하태경 의원 뭐이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속은 타들어가겠죠. 아니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마지못해 버리고 당선 안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본인 속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위로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선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국민의힘이 막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진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태경 의원보다 더 훌륭한 결정을 미리 한 분이 있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당선될 수 있는 성동구를 떠나서 서초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사지로. 그때는 언론들이 가만히 있더니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보도가 없었습니까? 별로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에서. 몇 군데 뭐 언론만 났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홍준표 시장처럼 말처럼 선당우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아갔는데 그 제 살 길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제 살 길의 반대죠. 제 살 길의 반대다. 네네. 그 국정감사가 시작인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뭐 저는 이제 산자 위에 있거든요. 산자 위 같은 경우는 뭐 R&D 예산 대폭 삭감 또 아리백. 이게 아리백이 실제로 언론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데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해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알리백을 달성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안 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백이라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석탄 원전 이런 걸로 지금 의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석탄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은 유럽에서 이제 안 사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더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지 않습니까? 태양광 때려잡기 하고 있잖아요. 알리백이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는 CF100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전까지 포함된. 그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알리백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최종 목표인 것처럼 잘못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기 전에 PCS폰이라고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알리백으로 가는 하나의 보조 수단, 과정에 불과하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뭐 앵커도 좀 공부를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CF는 그러면 일종의 비유하자면 옛날에 CT폰이라고 있었거든요. CT폰.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 가기 전에 CT폰. 삐삐 뭐 이런 역할. 삐삐 역할. 아리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이제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정감사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주의 파괴 뭐 이런 거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를 최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특검 저희가 패스트트랙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다 거부권 행사하고 심지어는 방통위원 국회에서 의결한 최민희 전 의원까지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뭐 김행 후보자는 뭐 주랭랑을 치지를 않나 청문회장에서. 김행 후보자는 그러면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임명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행 방지법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주랭랑 치잖아요. 그럼 장관할 의사가 없다.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뜻으로 간주한다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적수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한동훈 들어와라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